요즘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자 하면요. 참 이야기가 많지요. 계속 우하향인데 귤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우하향 쭉쭉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강북만 빠지는 거 아니라 강남도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 중에 대표적인 게 송파구가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송파구에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하는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보시면 말입니다. 야, 이게 생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빠져요. 예, 작년 9월 25일에 14층이 17억 5천만 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1월 5일입니다. 15층이 16억이에요. 1억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14층하고 15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층은 꼭대기층 바로 밑이고요. 15층은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과 말입니다. 얼마 안 사이에 9월에 17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올 1월 5일에 16억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앞으로 쭉 가볼까요? 그 앞으로 쭉 가보면 말입니다. 예, 2022년 4월 13일에 13층이 19억 5천이었고요. 예, 2021년 9월 13일에는 7층이 2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는 예,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이거는요, 전체 서울의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타운만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에 11억 3,315만 원 이것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2월에 집계가 종료가 됐거든요. 10억 3,460 죄송합니다. 9억 9,848만 원 11.9%가 빠졌어요. 1억 3,467만 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1월인데 오늘이 1월 12일이거든요. 예, 오늘까지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 아파트 똑같은 평균 거래 금액이 7억 6천만 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금매가 지금 계속 나간다는 뜻이죠. 금매가. 7억 6천만 원까지 빠지면 작년 8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집계가 12월에 쭉 판매됐던 거 집계 1월 31일까지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7억 6천만 원이 이게 결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월에 금매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래량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건 아시죠? 예, 작년 11월에 2천이 깨져서 1840이거든요. 12월에는요. 아직까지 신고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2,000건이 안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현재는 1,442건이거든요. 1월에는요. 12일이 지났는데 겨우 130건이에요. 1월이면 이제 주택시장의 비수기가 좀 넘어서기 시작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입학이 있으니까 예, 이게 조금씩은 좋아져야 정상인데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되더라도 실제로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질 정도면 금매만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시세에 적어도 말입니다. 뭐 30% 40% 떨어진 것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매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은 굉장히 많아요. 매물이 말입니다. 지금 작년 1월 2일에 대비해서 1월 11일을 보면 1년 새에 53.1%가 늘었고요. 49,198건이 75,313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26,115건이 더 늘은 거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는요. 집값이 더 떨어지겠구나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1월 8일 현재예요. 예, 1월 8일 현재. 전주도 0.04% 떨어졌는데 1월 8일 현재도 0.04%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8월 21일 0.14%를 기점으로 11월 27일 이게 동결됐었거든요. 0.0% 떨어진 것. 이렇게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지금 6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국도 6주 연속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더 큽니다. 전국은. 1월 8일 현재 0.05%니까 더 크지요. 그죠? 분위기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는요. 집값이 평균 시가보다가 20% 30% 이렇게 떨어진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인 경우는 사시는 게 좋겠다. 임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실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평균 거래액이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임장을 하면서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것은 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셋값 올라가는 거 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재건축 이게 규제를 많이 완화했잖아요. 적어도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 당겼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칠 거예요. 미치긴 미칠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단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사례로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물론 이게 1월 5일 기준이니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철폐는 아니지만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게 어제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재건축 중심으로는 뭔가 꿈틀거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자 앞에 장사없다가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요. 가능하시면 한 번쯤 말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한 번쯤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에는 그 정도가 말입니다. 요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익히고요. 내가 집이 없다면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 번쯤은 지금쯤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